7월 초 태안의 한 항구. 새벽부터 출항 준비가 한창이다. 파도를 헤치며 홀로 바다로 나선 8톤 통발어선. 지난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근 7달 만에 첫 출어다. 3월부터 4월 이때는 봄도다리가 우리 만대 앞바다 아니면 태안면 소면 일부 지역 서산시 일부 앞바다 이 지역에서 어군이 형성돼서 저희들이 엄청난 소득 증대를 했는데 기름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줄줄이 올라오는 빈 통발. 제철이라는 갯장어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매스컴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는 우리 앞바다는 절대 기름 오지 않았어. 우리 피해가 안 난 지역이요. 이렇게 거짓말을 왜 이런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들 생계 수단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앞바다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 지역 앞바다 다 썩어 있어. 선장은 다시 길을 잡았다. 배는 더 북쪽으로 향한다.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는 월선 어업이다. 적발될 경우 벌금 100만 원에 조업 정지 한 달. 3번 적발되면 그야말로 삼진아웃. 조업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 위험한 모험. 그러나 지금 어민들에게 흉어의 고통이 법보다 무섭다. 왜 가야 되는데? 하루 100여만 원 들은 경비를 충당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위험부담 있지 않습니까? 벌금 날 말씀하셨는데. 이형 부담 같은 거는 이미 다 우리 어민들이 범죄자니까 전과자니까. 무너진 황금어장. 기름 유출 사고 후 1년. 바다에 또 다른 재앙이 닥쳤다. 지난 6월 27일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말리포 해수욕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자, 이제 첫 번째 팀부터 소개를 한번 해변가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해변가 너무 깨끗해졌죠? 얼쑤! 춤추고 상관없어요. 사실상 방제 종료를 선언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날. 기름 유출 사고 해역 인근 음포 해수욕장에는 관광객 대신 파래가 몰려왔다. 한여름 땡볕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파래. 현장엔 악취가 가득했다. 이 여기 펜션 하나도 사람 들어오는 것도 이거 냄새 나서 아무도 못 옵니다. 이게 악취 냄새가 무진하니 해서 누가 오겠어요. 돈 주고 하는데. 고된 기름 제거 작업에 파래 치우는 일까지 떠맡게 된 주민들. 그들에게 바다는 바라만 봐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다. 지금은 바다 나가지 못하지. 이런 거나 치라고 그러지. 진짜 돈은 안 주지. 사람 미치고 한장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속상한 일이에요. 갯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썰물에 드러난 굴 양식장은 파래더미로 가득 차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방치됐던 굴 양식장의 파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 번식해 결국 갯벌을 덮친 것이다. 기름 투빈에서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얼른 철거를 해줘야 할 텐데 이게 가을까지 놔두고 보면 파도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어장이라는 건 전부 다 황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물이 쓰는 대로 빨리 이걸 철거를 해서 여기 바다 오염 1차적으로 오염을 막아줘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어민들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가장 큰 굴 양식장을 운영하던 김학래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12번 기름으로 덮인 양식장 사진을 꺼내본다.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사고 이틀 만에 찍어둔 사진. 볼 때마다 가슴만 미어진다. 이게 다 굴이요, 이게 굴 돌. 그런데 이렇게 기름 이게 새까맣게 이게 다 기름이에요, 이게 다. 여기 내가 흔적을 들어온 건 아직 없고. 예. 이게 돌아가면 됐다는 게. 한평생 쉴 틈 없이 일한 노부부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재산은 살고 있는 집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를 위기에 놓였다. 막막한 생계를 위해 진 빚이 달리 돈 나올 곳도 없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노후를 위해 틈틈이 모아왔던 돈마저도 빚 갚는 데 쓰느라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정신 먹이 아니까 망가진 바다는 노부부의 식탁마저 초라하게 만들었다. 고동도 잡고 그런 거 해다가 간장 먹고 졸여서 드리면 그런 거 잡숫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나를 내다 먹나 여기 이제 바다에서 파래 나거든. 파래에다가 그런 거 묻혀서도 먹고 그렇게 해 먹다 한 것도 뭐 받아서 못 해 먹으니까 그냥 이런 거요 그냥 이렇게. 파래의 습격을 당한 곳은 비단 음포리뿐만이 아니다. 말리포와 천리포, 백리포 등 기름 유출 사고 인근 해안가 곳곳에서 관찰됐으며 특히 번식 시기가 지난 계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悪影響っていうか要するに生態系が狂っちゃったねまだ10ヶ月しか見てないからそれが悪い方に行くかどうかわかんないけど今までなかったものが生えてきたっていうのはやっぱしバランスが崩れたっていうことだから。 이상 현상은 파래에서 그치지 않았다. 파래의 습격은 단지 징조일 뿐이었다. 생태계 교란 현상이 태안 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6월 말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갯벌에선 가무락 조개의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 기름 유출 사고 3개월 뒤부터 태안 일대 갯벌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맛조개, 빗조개, 민들조개 등 부종류, 임해폐류의 집단 폐사 현상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산 거는 이 가시가 입술이 이렇게 하얗게 생생하게 싱싱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고 이 죽은 놈은 이 가시 하얀 이 테두레가 새카맣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이 까만 것, 저 쬐끄만 것도 이렇게 죽어가지고. 갯벌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것은 속이 텅 빈 죽은 조개뿐. 어민들의 속도 검게 변했다.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이 바닷가에서 사는 어민들은 굉장히 막막하다고 그럴까 어렵죠. 그렇다 해서 농산물이 뭐 특이하게 값비싼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농산물 치고 올라가는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지락 피해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수온을 유지한 데다가 풍랑도 적어 바지락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했지만 폐사율은 오히려 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2.5cm를 넘는 바지락들의 폐사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름이 유입된 지역에서는 1cm 크기의 소형 개체까지도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가 유입된 태안, 보령, 서산 지역의 폐사율은 최고 51%까지 치솟은 데 반해 비오염 지역의 폐사율은 10% 내외에 그쳐 유류 오염의 영향이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송 낙지로 유명한 태안군 이원면. 낙지잡이가 제철을 만났지만 갯벌은 사람 구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물골을 따라가며 낙지가 뚫어놓은 숨구멍을 뒤지는 것이 낙지잡이의 원리다. 그러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태안 갯벌에는 낙지들의 숨구멍이 사라져가고 있다. 낙지라는 게 구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구멍을 만들어 놓고 살거든요. 사는데 낙지가 일단 없으니까 구멍을 찾으러 돌아다녀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멍을 찾아야 낙지를 꺼낼 수 있는데. 땡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갯벌을 뒤집어 봐도 잡히는 낙지는 손에 꼽을 정도. 주민들은 낙지 생산량이 예년보다 평균 절반가량,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최대 70%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지가 그 산란기에 그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지는 그 알은 다 있지만 그게 알을 풀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유화제로 인해서 그 민감한 낙지가 아무래도 수정하는데 많은 지장을 줬나 봐요.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낙지를 잡지 않아 올해는 대풍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갯벌의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오던 주민들의 생계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기름 왔다가 이제 한 10일 정도 가지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으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 우리 간접적으로 뒤에서 오는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나 어디서는 그런 거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한 7월 말, 안면도 일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선 우럭이 떼죽음을 당했다. 7월 25일부터 시작된 집단 폐사는 8월 중순까지 계속됐고 피해 지역도 안면도에서 천수만으로 이어졌다. 한 20년 이상을 해왔는데 올처럼 이렇게 많이 폐사가 나는 해는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약을 줘도 안 되고 또 약을 이렇게 많이씩은 안 줬는데 여름에 조금씩은 줬는데 이렇게 많이 죽은 해는 사실 처음이에요. 한 20년 사와보면. 피해 실태 조사는 가두리 우럭 폐사 현상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9월에 들어서야 실시됐다. 하지만 유류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라는 어민들의 주장과 단순한 관리 소홀 탓이라는 보험업체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You have to maintain the ones in the pond. You cannot just do nothing. Yeah, and then at least 50% live, 50% gone. Now 100% gone. 아니 이것을 양식어민이 밖으로 지금 막 안 팔려가지고 그럼 그 밖으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수만 마리의 우럭들이 떼죽음을 당한 상황에서 단순히 관리 소홀로만 치부되는 현실에 어민들의 답답함은 극에 달했다.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어민들이 필사적으로 나서봤지만 서로 간의 인식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의 분위기는 점차 격앙되고 있었다.
Every day morning, so all take out this type fish. No, no, not every morning. No. But today, you all come here and we are not touch this fish. Understand? These fish have been here many days. Yeah, I know. Many days. I know. Don't give me stuff, huh? 며칠 지나야 떠오른다고. Let's be straight. 이 사람들. Let's be honest.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형. 양식 어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활동 영역이 제한돼 연근해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기름 독성으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번식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제 그 성비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다든지 그런 영향도 이제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실시된 어류 생태 조사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잡힌 어류의 담즙 내 분해산물 농도는 비피해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발암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에 의해 유도되는 특정 해독 효소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고 인근 해역 어류 체내의 해독 효소 수치는 지난 여름철까지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해독 효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즉,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 유류 오염 지역 생물들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 생태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급격한 종의 단절 혹은 변화다. 유류 오염 사고 직후에 급성 독성기가 지나가도 남아있는 기름 성분으로 인해 만성적인 생태 독성기가 찾아온다는 것. 최근 들어서야 과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사실이다. Before Exxon Valdez, the theories and models were only based on oil that dissolves really quickly into the water and evaporates into the air very quickly. So very quickly means only short-term effects. That was the 1970s science, the understanding at the time. And what the scientists then found was that, the black stuff that's coating the beaches of Prince William Sound, that is very toxic to animals, very low levels. If there's a puddle and it rains, and you see in the puddle a little oil sheen, that is enough to kill fish, babies, and eggs. We know this now. We didn't know it 35 years ago. 태안의 한 실내 양식장. 수만 마리에 이르는 넙치치어들이 썩어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처음에 젓갈 냄새 같은 게 썩는 냄새군요. 예. 그 처음에 이게 냄새가 지금은 이게 많이 가신 겁니다. 기름 그 냄새하고 이거다 섞여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워낙에 악취가 심해가지고. 악취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소중하게 키우던 치어들의 떼죽음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출하 상태입니다. 다 자란 건 아니고 이 사이즈 되면 이제 출하를 합니다. 이게 다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출하를 그냥 며칠 앞두고 이게 터지는 바람에. 양식 어류의 치어를 생산하는 종묘 사업에 종사한 지 20년. 하지만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적은 없었다.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정밀생산 사업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다고 지금 뭐 이것을 뭐 코치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 나오는 것도 없고 좀 막막하죠. 이게 크면서 이렇게 다 틀어지는 치어들의 기형률도 높아졌다. 태안 일대 종묘 양식장에선 척추가 휘거나 머리가 틀어지고 색깔이 변하는 등 기형 치어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부화되면서 란에서 자체부터 이제 기형이 배각 나오는 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화 자체로 기형 상태로 부화가 되고 또 그런 상태로 부화가 되니까 부화되자마자 바로 다 내려앉는 거죠. 또 거기에서 생존을 해가지고 자라난다 하더라도 크면서 이렇게 이제 척추가 휘거나 또 머리가 틀어지거나 또 백화 현상이 생겨서 평년에 예를 들어서 평년에 1개가 나타났다면 뭐 지금 한 7개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현상으로서 이제 상품 가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태안에서 대규모로 종묘 양식을 하고 있는 김종문 씨. 올 들어 그는 태안에서의 종묘 생산을 아예 포기했다. 전남 진도에서 치어를 생산한 뒤 어느 정도 자란 뒤에 태안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차로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 고충. 하지만 그보다 더한 걱정은 태안으로 옮겨진 치어들이 얼마나 살아남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로다가 지금 우리 양식하는 그 어종 고기 광어나 특히 이제 광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이제 양식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병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 또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지금 현실 앞에 닥쳐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는 태안 지역 종묘 생산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안에서도 비교적 유류 오염이 덜한 지역에서 올 상반기에만 5차례 치어 생산을 시도했으나 그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부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부화에 성공한 경우도 남해에서 부화시킨 수정란을 태안으로 옮긴 것으로 생존율은 2.5%에 불과했다. 또한 동물성 플랑크톤 섭식 시기 이후부터 치어들의 누적적인 폐사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40일 이내에 대부분 폐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양식 치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종묘 생산의 메카, 태안이 흔들리고 있다. 청소를 하려고. 원유의 특성 가운데 그 원유는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유가 방출이 되게 되면 그 흡착성 성질 때문에 그 해수 속에 들어있는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란 처리되면 수정란에 흡착이 되면 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유 농도가 아주 낮다 하고 하더라도 그런 성질로 인해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산란량이 감소된다든지 아니면 폐사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시프린서가 침몰된 전남 여천군 해안 일대는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기름 오염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유띠가 20km나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1995년 7월 23일) 당시로선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경험했던 전남 여수 소리도 인근 해역.
하연산 전복으로 유명한 안도에선 해녀들의 작업이 한창이었다. 물건이 아예 없다니까. 아예 없어요? 죽도 못 써먹어. 버라가 이래 버려갖고. 어느 정도로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없죠. 너무 타격이 크다니까 우리 바닷속도. 이 정도? 어? 이 정도로는 예, 못 살아. 생계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언제부터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한 몇 년 됐는데 갑자기 물건이 이렇게 없어 본다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간 사고. 하지만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겐 생생한 아픔의 기억이다. 저걸 또 떼기나 봐라. 딱딱이 낮았네. 이러. 16. 와, 돈 벌었네. 하루 종일 작업을 했지만 규정 물량을 채우기도 버거운 현실. 전복 때문에 노예질에 걸려요 요새. 아유, 진짜 우리 좀 노이질에 걸려 죽겠네. 30년 넘도록 육지보다 바다와 가까이 산 해녀들이건만 물속을 누비는 그들의 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빠진다. 이런 데가 근데 예. 여기 바로 왔잖아요. 이렇게 바로 와. 이렇게 바로 오니까 여기가 전복이 제일 많이 나. 제일 많이 나는데 하나도 없어 지금 뭐. 해먹고 싶어도 해먹도 못하고. 이제 섬에 남은 해녀는 고작 6명. 전복 많이 없으면 또 물량을 채우기 위해 전보다 더 오랜 시간 숨을 참아야 해 몸까지 편치 않은 그들이다. 바다만 바라보기엔 이제 생계마저 위태로울 지경. 해녀들의 잔망을 채우는 건 늘어나는 빛과 한숨뿐이다. 아 이거예요? 아 작업량. 아니 건. 아 이게 하루가 아니라 예. 한 달 작업량. 한 달 작업. 9월 1일 날 결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 잡은 게? 예. 한 달 동안 8.5 잡았거든요. 그래고 17만 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거는. 지금은 해삼도 없고 소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연도 안도는 너무 피해가 많아요. 주민들뿐이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 아니라도 고기 잡는 사람들도 너무 차이가 많아요 지금. 밥벌이를 못 하고 댕기니까 다 배도 다 팔아버렸잖아요. 물건 못 잡으니까 안 나오니까. 전교생이 9명인 전남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결국 내년엔 인근 학교로 통합될 처지다. 시프린소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젊은 세대들이 섬을 떠나게 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사라지고 있었다. 그 전에는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상주하고 있었고 학생 수도 본교는 600명이 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섬에 600명이 있었을까 그랬는데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살기 좋고 풍부하고 이런 섬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출 사건 난 뒤로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왜냐하면 여기는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다 가족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주민들의 삶은 청정해역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던 13년 전 사고를 계기로 크게 변해버렸다. 그러나 사고 이후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기름 유출 사고가 생태계에 남긴 후유증과 그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그
이 생태계 조사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그 기초 현황 조사 자체가 이제 잘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프린스호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사고 전에 생태계가 어떤지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고 이전 상태로 이게 생태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그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시프린스 사고 당시에 교훈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는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시프린스 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가 그 당시 이전에 한 번도 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뭐랄까요 그 컨트롤 타워가 그때 없었어요. 그런 이해 당사자 간의 조사를 하는데 합의 보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초기의 자료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태안 어장 실태에 대한 첫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어제 우연히 TV를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드디어 이제 태안 지역에서도 바지락이나 굴이 어떤 거 혈구 활성도가 높고 건강성이 되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보고 안심하고 뭐라는 얘기인지 뭐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자료를 얼른 보니까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파도리의 경우에 있어서 바지락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파도리의 7월 이게 6월인가요? 예컨대 7월에 파도리의 그 혈구의 활성도 자체가 편차가 이렇게 해도 큼에도 불구하고 마칙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태계 아주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글쎄 근데 뭐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재 태안 어장 정밀 조사와 복원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불과 5억 원. 태안 어장의 환경 조사와 수산물의 안전성, 건강도 검사, 그리고 굴과 바지락 양식장의 복원 시험 등 중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생태계 영향 연구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각기 다른 부처로 나뉘어 제각각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것으로 공동으로 좀 일이 풀어져야 되는데요. 외람되지만 제가 현장에서 여태껏 6개월 동안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개인 대 개인, 뭐 기관 대 기관, 뭐 조직 대 조직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피해를 본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들이에요. 정부는 특히 연구 용역이나 그 결과물은 피해 보상과는 관계없는 학술 자료로만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생태계 영향 조사나 복원 연구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사지 못하는 이유다. 굴과 우럭 양식장과 같은 어장 복원의 가능성과 그 시기를 다루는 문제가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바다의 복원은 지금 태안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실제 지금 바로 이제 뭐 굴양식 시작한다 하더라도 생산률이 현재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굴은 바다 상태에서 자연적인 종폐를 채묘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한다 그래도 채묘율이 얼마나 될런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이익이 될 만큼 채묘를 할 수 있을런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경남 통영시 산양면 앞바다. 어민들이 통발을 찢고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어업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이다.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생업에 족쇄를 채운 어민들. 그 기다림의 이유는
바로 바다 목장 때문이다. (9년) 만에 조성된 통영 바다 목장은 전체 크기가 9,000헥타르에 이른다. 인공 어초가 조성되고 볼락 등 치어 수천만 마리가 방류됐지만 그 성공 여부는 철저히 어민들의 협조에 달려 있다. 자원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많이 어려웠지요. 처음에는 어민들이거나 특히 어민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어민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참여시키는데 그 리더십, 그 참원 홍보, 그 변화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그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다소나마 함부하게 뭐 종교원이 뭐 어민이 한 몇 명씩은 반대가 있어요. 바다가 다시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남해의 주 어종인 참돔과 민어, 그리고 바다 목장 조성 전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던 볼락까지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바다 스스로 왕성한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다 목장의 생산성 조사 결과 사업 초기에 비해 볼락 등의 수산 자원량은 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로 인해 어민들의 소득 역시 26%가량 증가했다.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그 두 대상 어종 외에 업종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은 상당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고요. 그래서 뭐 7배가 아니라 3배도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원이 10년이라는 사이에 서식처와 함께 관리되면서 늘 수 있다는 하나의 그 우리는 법칙을 깨달은 거죠. 태안은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서해 최대의 산란토를 보유하고 있어 바다 목장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류오염의 영향에서 벗어나 생태계가 복원되기까지 태안엔 지금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바다 목장은 생태계 회복을 앞당기고 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해당 해역은 당장은 지금 생태적으로 교란을 받았지만은 그 주변 해역을 잘 활용을 해서 통영바다 목장을 이루어왔던 어떤 그런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면은 그 생물이라는 게 서로 먹이 연쇄나 삼각 그 피라미드 구조를 이래 회복하는데 상당히 그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그 태안, 충남 전체 연안에 어떤 그 자연 생태를 회복하는 하나의 뭐 좋은 그 이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환경 재앙과의 싸움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989년 3월 24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주오 기름 유출 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계 복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 알래스카 자원도서관 내 정보센터에선 89년 사고 당시 방제 일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조사의 기록까지 2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 보관하고 있다. 엑손 발데주오 기름 유출 사고 관련 자료만 무려 4만여 점. 이 방대한 자료들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 생태계 복원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다. We started out with a small library that the council established, the Oil Spill Public Information Center, and that collection grew, and in 1997 that library joined with 7 state and federal agency libraries, all focused on Alaska natural resources, and they
알래스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생태계 영향 연구에만 연간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중장기 연구 과제다. The Science Center is still continuing to do research related to fish, particularly herring, because herring have not returned. And so there's large questions as to what caused the herring to decline, but more importantly, why haven't herring returned? 현재 진행 중인 생태계 건전성 평가 연구는 5년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엑선 발데즈 기름 유출 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다. It's interesting in that what happened was the Exxon Valdez originally were funding primarily government institutions, and the local fishermen were not happy with what was being funded, and so they actually blockaded the Valdez Narrows, so no tankers could go in or out until they could get an agreement to fund the sound ecosystem assessment to try to get a better handle on what had happened with the fisheries. 서해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바다는 1년 전의 바다가 아니다. 소라 몇 마리인데 소라들 껍질이 10마리면 몇 마리 없어 살아있는 것이 다 빼서 지금 소라가 좀 강하니까 그 중에서 하는 것도 지금 시계 같은 거는 이런 일반 조개는 지금 다 죽어서 이런 상태 아니에요. 다 패스돼서. 그리고 개들이 지금 가가지고 겨울에 잡아먹을 건데 다 패스다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지금 전부 다. 흉어의 악몽이 찾아온 바다. 바닷속에 살아남은 생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참담한 보고가 초겨울 조업 현장에 떠돈다. 적자죠, 적자. 그래도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보고 바다 한 번씩 나와보면 놀다가 나와보면 이래요. 답답해요. 뭐 어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기름값은 뭐 비싸고 참 막막하네요. 막막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막막해요. 생태계는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인간이 저지른 재앙으로 상처 입은 바다는 갯벌의 풍요로움, 또 만선의 기쁨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선사하지 않는다. 바다가 보내는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침묵의 바다만 남을 뿐이다. 태안의 1년이 흘렀다. 검은 재앙이 핥히고 간 자리, 흉오의 악몽만이 남았다. 태안 주민들의 가슴 속엔 여전히 검은 바다가 흐른다.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끝나지 않은 재앙. 2부 재앙 뒤의 재앙이 12월 11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